저는 제왕절개 수술을 받은 지 사흘째였습니다. 배에 그어진 상처는 아직 봉합사가 그대로 박혀 있었고 진통제 효과가 떨어지면 숨 쉬는 것조차 고통스러웠죠. 하지만 그날 밤 제가 느낀 진짜 고통은 육체적인 것이 아니었습니다. 병실 문이 거칠게 열렸습니다. 시어머니 최명희 회장님이 들어오셨고 그 뒤로 남편 민준 씨와 낯선 여자가 따라 들어왔습니다. 저는 본능적으로 옆에 누워있던 갓난아기를 가슴 쪽으로 끌어안았습니다. 한서연. 시어머니의 목소리는 얼음장처럼 차가웠습니다. 손에 쥔 서류 뭉치가 제 얼굴 위로 떨어졌고 저는 아기를 안은 채로 고개를 숙여 그것을 봤습니다. 이혼 서류였습니다. 친자 감식 결과예요. 똑똑히 보세요. 또 다른 종이가 제 무릎 위에 떨어졌습니다. DNA 일치율 0%라는 문구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저는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제가 다른 남자를 만난 적이 없다는 건 제 자신이 가장 잘 알았으니까요. 어디서 씨를 받아온 거예요? 우리 PJ그룹의 고귀한 혈통에 먹칠을 하다니.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이건 조작된 거예요. 저는 다른 남자를 만난 적이 없어요. 민준 씨, 당신도 알잖아요. 남편은 비웃었습니다. 그리고 휴대폰을 제 눈앞에 들이밀었습니다. 단톡방 화면이었습니다. 한서연이랑 3년 버티기 내기 성공. 1억 입금 확인했어. 진짜 대단하다, 형님. 심심풀이였어. 친구들이랑 내기했거든. 내가 순진하게 날 믿는 게 너무 우스워서 제 심장이 무너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아니, 실제로 들린 건 아니었지만 그렇게 느껴졌습니다. 3년간의 결혼 생활이 제가 이 사람을 사랑했던 모든 순간이 단 한 번의 내기였다는 게 믿기지 않았습니다. 낯선 여자가 앞으로 나왔습니다. 임신한 배를 과시하듯 쓰다듬으며 말했습니다. 이제 진짜 핏줄이 태어날 거예요. 회장님, 저 여자 빨리 내보내셔야죠. 경호원들이 들어왔습니다. 저는 수술 부위를 감싸 쥐고 소리쳤습니다. 기다려요. 이건 분명 잘못된 거예요. 다시 검사하면. 하지만 아무도 제 말을 들어주지 않았습니다. 경호원들은 거칠게 제 팔을 잡았고 저는 아기를 떨어뜨릴까봐 필사적으로 안았습니다. 복부의 봉합 부위가 찢어지는 게 느껴졌습니다. 환자복에 붉은 얼룩이 번졌습니다. 그들은 저를 저택 밖으로 끌고 나갔습니다. 한겨울밤 눈이 내리고 있었습니다. 체온계는 영하 15도를 가리키고 있었죠. 대문 밖 아스팔트 바닥에 내동댕이 쳐졌을 때 저는 아기 많은 제 품에서 떨어지지 않게 온몸으로 감쌌습니다. 대문이 닫혔습니다. 안에서는 샴페인 터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웃음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는 아기를 환자복 안쪽으로 깊숙이 끌어안고 일어서려 했지만 다리에 힘이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수술 부위에서 피가 계속 흘러나왔습니다. 차가운 눈발이 얼굴을 때렸고 아기는 추위에 자지러지게 울었습니다. 저는 바닥을 긁으며 기어갔습니다. 어디로 가야 할지도 몰랐습니다. 그저 아기를 살려야 한다는 생각뿐이었습니다. 시야가 흐려졌습니다. 의식이 희미해졌습니다. 그때 마지막으로 다짐했습니다. 만약 제가 살아난다면 반드시 돌아오겠다고. 저를 이렇게 만든 사람들에게 똑같은 고통을 돌려주겠다고. 아니, 그보다 더한 대가를 치르게 하겠다고. 눈 속에서 저는 천천히 눈을 감았습니다. 하지만 제 심장은 아직 뛰고 있었습니다. 증오로, 복수로 살아야 한다는 의지로. 저는 눈을 떴습니다. 천장이 낯설었습니다. 새하얀 천장, 은은한 조명, 그리고 어디선가 들려오는 기계음. 병원이었습니다. 하지만 제가 버려졌던 그 병원은 아니었습니다.
정신이 드셨습니까? 중년 남성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고급 양복을 입은 그는 자신을 진성그룹 비서실장이라고 소개했습니다. 저는 혼란스러웠습니다. 진성그룹이라면 국내 재계 서열 2위 PJ그룹보다 훨씬 큰 기업이었습니다. 왜 절 살려주신 건가요? 비서실장은 조심스럽게 말을 이었습니다. 회장님께서 평생 찾으시던 손녀분입니다. 고인이 되신 아드님, 그러니까 따님의 친부께서 강 회장님의 아들이셨습니다. 저는 숨이 막혔습니다. 어머니는 제가 어릴 때 돌아가셨고 아버지에 대해선 한 번도 말씀하신 적이 없었습니다. 그저 가난하게 살았을 뿐이었습니다. 회장님께서 마지막으로 전화를 하셨습니다. 미안하다고, 늦게 찾아서 미안하다고. 그는 이미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저를 찾고 나서 바로 눈을 감으셨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2조 원대의 유산과 PJ그룹을 무너뜨릴 수 있는 막대한 채권을 제게 남기셨습니다. 저는 딸 루나를 품에 안고 오랫동안 울었습니다. 분노도 슬픔도 안도감도 뒤섞인 눈물이었습니다. 2년이 흘렀습니다. 저는 한서연을 버렸습니다. 강희수로 개명했고 성형외과에서 눈보라에 얼어붙었던 상처들을 지웠습니다. 거울을 볼 때마다 보이던 그날 밤의 흔적들을 모두 지워냈습니다. 경영학, 회계학, 법률, 화술. 아침 6시부터 밤 11시까지 저는 공부했습니다. 루나가 잠든 후에는 호신술을 배웠습니다. 다시는 무력하게 당하지 않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리고 저는 더 퀸 홀딩스라는 투자사를 설립했습니다. 제 정체를 아는 사람은 비서실장 단 한 명뿐이었습니다. 저는 그림자 속에서 움직였습니다. PJ그룹의 주가가 떨어질 때마다 조금씩 매집했습니다. 그들이 빌린 돈의 채권을 하나씩 사들였습니다. 은행들이 PJ그룹에 빌려준 대출, 협력업체들에게 떼인 외상가 모두 제 손으로 넘어왔습니다. 모니터로 그들을 지켜봤습니다. 최명희 회장은 짝퉁 명품 사업으로 브랜드 이미지를 바닥으로 떨어뜨렸습니다. 박민주는 경영 감각이 없어 회사를 적자로 몰아갔습니다. 그 여자 이유라는 민준의 돈을 빼돌려 도박장을 전전했습니다. 그들은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스스로의 무게를 이기지 못해 천천히 가라앉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저는 대리인을 통해 PJ그룹에 투자 제안을 보냈습니다. 5천억 원 규모의 긴급 투자. 파산 직전이던 그들에게는 구명줄이었습니다. 모니터 속 민주는 샴페인을 터뜨렸습니다. 역시 하늘은 우리 편이야. 최명희는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이유라는 벌써 그 돈으로 뭘 살지 고민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차갑고 서늘한 미소였습니다. 실컷 웃어도 그게 너희의 마지막 웃음이 될 테니까. 계약일은 2주 후였습니다. 그날 저는 더 이상 그림자가 아니었습니다. 빗속으로 걸어나갈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루나는 이제 2돌이 지났습니다. 엄마하고 부르는 그 목소리를 들을 때마다 저는 다짐했습니다. 이 아이가 당당하게 살 수 있는 세상을 만들어주겠다고.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과거를 청산해야 했습니다. 거울 앞에 섰습니다. 강희수. 더 이상 한서연이 아닌 저는 완벽하게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이제 심판의 날만 남았습니다. 저는 컨퍼런스홀 입구에 서 있었습니다. 문 너머로 들려오는 소란스러운 목소리들. PJ그룹 임원진이 모두 모여 있었습니다. 그들은 오늘 체결될 투자 계약으로 회생할 거라 믿고 있었습니다. 비서실장이 제 옆에서 조용히 물었습니다. 준비되셨습니까, 회장님?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2년을 기다렸습니다. 이제 더는 기다리지 않아도 됐습니다. 문이 열렸습니다.
하이힐 소리가 대리석 바닥을 울렸습니다. 저는 천천히 걸어 들어갔습니다. 회의 테이블 끝 상석에 섰습니다. 선글라스를 낀 채였습니다. 박민준이 일어나 인사했습니다. 더 퀸 홀딩스 대표님 환영합니다. 오늘 이렇게 저는 선글라스를 벗었습니다. 순간 홀이 조용해졌습니다. 박민준의 얼굴이 창백하게 변했습니다. 최명희의 손에서 찻잔이 떨어져 깨졌습니다. 이유라는 비명을 질렀습니다. 안녕하세요. 강희수입니다. 제 목소리는 차갑게 가라앉아 있었습니다. 서연아? 민준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내가 어떻게... 한서연은 2년 전 눈보라 속에서 죽었어요. 지금 당신 앞에 있는 사람은 강희수, 더 퀸 홀딩스 회장이자 진성그룹의 상속자예요. 저는 리모컨을 눌렀습니다. 대형 스크린에 영상이 재생되기 시작했습니다. 2년 전 그날 밤, 경호원들이 제왕절개 수술을 받은 여자와 갓난아기를 눈보라 속에 버리는 장면. 환자복이 피로 물들고 아기가 울부짖는 모습. 그리고 저택 안에서 샴페인을 터뜨리며 웃는 사람들. 주주들이 경악했습니다. 기자들의 카메라 플래시가 터졌습니다. 이게 무슨... 최명희가 일어서려다 주저앉았습니다. 임산부 유기, 아동학대, 살인 미수. 이 정도면 충분할까요? 저는 다음 파일을 열었습니다. 이유라의 전과 기록이 스크린을 가득 채웠습니다. 결혼 사기 3건, 임신 사기 5건, 도박 빚 8억. 저건 조작이에요. 이유라가 발악했습니다. 실리콘 벨을 차고 임신한 척했죠. 병원 기록 여기 다 있어요. 그리고 민준 씨 계좌에서 빼돌린 12억, 도박장 CCTV에 당신 얼굴이 선명하게 찍혀 있네요. 경찰들이 들어왔습니다. 이유라에게 수갑이 채워졌습니다. 저는 최명희 앞으로 걸어갔습니다. 비자금 조성 내역이에요. 40억. 국세청에 이미 제보했어요. 너 이게 뭐 하는 짓이야? 최명희가 소리쳤습니다. 당신이 저한테 했던 거예요. 똑같이 돌려드리는 거죠. 저는 민준을 바라봤습니다. 그는 의자에 주저앉아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거... 저는 서류를 그의 앞에 던졌습니다. 루나 친자 확인서예요. 99.99% 일치. 당신 딸이 맞아요. 민준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2년 전에 보여준 검사 결과는 조작된 거였어요. 당신 어머니가 사람 시켜서 바꿔치기 한 거죠. 진짜 친자였는데 당신은 그 아이를 눈보라 속에 버렸어요. 아니야. 민준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동 유기, 살인 미수. 친권은 당연히 박탈이에요. 당신은 감옥에서 썩게 될 거예요. 저는 마지막으로 선언했습니다. 오늘부로 PJ그룹의 모든 채권은 제가 소유합니다. 회사는 해체 수순을 밟을 거예요. 당신들이 쌓아 올린 모든 것 제가 무너뜨릴게요. 최명희가 충격으로 쓰러졌습니다. 누군가 119를 불렀지만 저는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았습니다. 길거리에 나앉는 기분이 어떤지 똑똑히 느껴보세요. 제가 겪었던 추위보다 더 시리게 해드릴게요. 저는 돌아서서 홀을 나왔습니다. 뒤에서 민준의 절규가 들렸지만 발걸음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1년이 흘렀습니다. PJ그룹은 역사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박민준은 교도소에 수감되었고 최명희는 쪽방촌에서 폐지를 주우며 살고 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저는 진성그룹 회장실에 앉아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루나가 제 옆에서 그림을 그리고 있었습니다. 엄마, 눈 온다. 창밖에 눈이 내리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춥지 않았습니다. 따뜻한 사무실 안에서 제 딸과 함께
저는 평온함을 느꼈습니다. 복수는 끝났습니다. 이제 시작할 차례였습니다. 새로운 삶을, 당당한 미래를. 눈은 계속 내렸지만 더 이상 제게 고통이 아니었습니다. 그저 아름다운 겨울 풍경일 뿐이었습니다.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